자, SK 이노엔 보겠습니다. 올라갈 듯 하더니 또 쳐눌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뭐 오늘 되게 특별한 상황은 없죠. 뭐 특별한 상황 없는데 이 종목을 이제 꺼내서 살펴보는 이유는 엊그저께 나갔어야 되는데요. 엊그제 나갔는데, 자, 이제 이거를, 자, 이런 전망을 내놓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일단 분통부터 터지고 이제 혈압부터 오르고 이러는데, 자, 이거 우선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전 총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조금 약해졌죠. 이 종목을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종목이 지금 등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자, 이게 참 묘한 일이죠. 왜 대웅제약하고만 엮이면 이런 일이 나오게 될까요? 예전에 보톡스도 들어갔었고요.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일하게 대웅제약의 나보타만 멀쩡하게 그대로 판매가 되고, 나머지 경쟁사 제품들은 전부 다 판금 다 두들겨 맞았죠. 식약처로부터.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는 이미 여러 번 분석을 했던 이 케이스도 똑같아요. 대웅제약하고만 엮였다 그러면 주가가 헤매는 이런 케이스가 여기도 적용이 되죠. 자,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계속해서 올라 들어오고 있고요. 이거 같이 굉장히 싸게 책정이 되어 있던 거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자, 이노엔 살펴보시죠. 최근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눌리고 있는 이유가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도 또 대웅제약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화면 보신 것처럼, 자, 이게 팩스쿨로 대웅제약에서 쪽에서 들어가 보겠는데요. 대웅제약에서 팩스쿨로를 들어가 보면 팩스쿨로가 중국의 허가가 나왔고, 그래서 세계 최대 시장에서 HK 이노엔과 본격 경쟁 이러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굉장히 뭐 좋은 얘기들 여기 끝도 없이 나와요. 팩스쿨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틈만 나면 팩스쿨로 팩팩팩팩팩팩팩팩팩팩팩. 자, 한 10년 동안 나부터 했다가 지금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팩스쿨로 아주 대웅제약만 팩스쿨로 아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역류성 식도염 질환 치료제입니다. 팩스쿨로. 역류성 식도염 질환 치료제는 신약이 우리나라에서만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개,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3개에서 전 세계 6개의 신약이 있고요. 팩스쿨로가 1호가 아니고 HK 이노엔이 1호, 팩스쿨로가 2호,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자큐보가 3호 이렇게 되어 있죠. K캡, 팩스쿨로, 자큐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쭉 스토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시장에서 중국과 인도 그리고 한국 이렇게 3개의 국가 시장만 합치더라도 이미 5조가 넘습니다. 폐암 치료제 약보다 폐암 치료제 시장보다 더 커요. 그래서 현재 시장 규모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이냐라고 하면, 시장 규모가요, 폐암 치료제, 간암 치료제, 위암 치료제, 이게 3개를 다 합쳐도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이거 하나만도 못합니다. 당연하죠. 위암 환자가 많습니까? 위장병 환자가 많습니까? 당연히 위장병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위암 환자보다 위장병 환자가 훨씬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천재리름도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하고, 저도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하죠. 맨날 이거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위암은 아니거든. 위장약은 먹어도 위암약을 먹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시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웃기는 게, 자, 여기서도 이거 보시는 게 있는데, 자, PPI 대체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역시 마찬가지 온코닉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PPA 제제, 이게 현재 기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대표 회사가 한미약품입니다. PPI 쪽에서는 가장 많은 게 한미약품이에요. 근데 이게 PPI라고 하는 이게요. 자, 저쪽에 아래도 지금 나오죠. 1조 4천억을 넘는다. 그래서 팩스크로에서만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렇게. 다른 종목에는 얘기가 안 나와. 이게 대웅제약에서만 지들이 좋아하는 종목, 대웅제약에서만 요 얘기를 해주고,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저쪽에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증상 재발 문제에서 이 P5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팩스쿨러가 압도적으로 더 좋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이제 잡아먹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1조 원짜리 시장인데 1조 원짜리 시장에서 PPI가 아직도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0%.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3개사 같은 경우는 그거 다 잡아먹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요. 모든 면에서. 이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비만주 같은 경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비만에서 경구용 비약막에 흡수율이 한 50% 되는 비만약이 나왔다라고 쳐보죠. 걔가 싹 쓰려가 버리죠.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가지고 뭐 6개월짜리 장기 1년짜리 장기 지속형이 하나가 나왔다라고 생각해보죠. 남들 한 달짜리 하고 있는데 1년짜리가 나오면 싹 들어가 버린 거죠. 그거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케이스에 지금 이제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는 건데요. 이제 얘들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방금 전에 이게 스타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HK 이노엔과 경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선두주자인 HK 이노엔이 대웅제약한테 따라잡힌다라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경쟁관계.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경쟁관계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단 보톡스만 빼고 왜 대웅제약이라는 존재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온코닉은 제외죠. 얘만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웃기는 게 경쟁관계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얘기 들었던 게 제약바이오는 경쟁관계가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요.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거기서 다 먹을 필요가 없어. 그냥 10%만 떼오면 돼요. 10조 원짜리 시장이라 그러면 거기서 10%만 떼오면 1조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 비소세포 피하면 없어요? 그 이야기? 있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 거. 타그리소가 나오고 있고 그 타그리소를 타겟으로 해서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유한양의 랭라자가 나와 있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로노이가 또 뛰어들어 또 만들잖아요. 시장 규모가 크니까. 근데 여기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미 K캡이 나와 있는데 대웅제약이 팩스쿨을 만들어가지고 또 뛰어들었고 대웅제약과 HK 이노엔이 두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코닉이 또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신약을 또 만들었고 시장이 계속 커지니까 어느 가게가 동네 한 가게에 치킨집이 하나가 있다 이거야. 그 이 치킨집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월 1,000만 원 매출을 한다라고 생각해보죠. 뭐 그렇게 크게는 아니고 1,000만 원 매출을 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장사가 조금 될 것 같으니까 그 옆에 경쟁사가 하나가 또 다른 치킨 가게 하나 나서 자 이쪽에 교촌 치킨인데 걔가 저 길 건너편에 BBQ가 또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쟁 관계가 생겼으니까 뭐 교촌이 망하든지 BBQ가 망하든지 뭐 이런 관점으로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게 유명한 핫플레이스 같은데 익선동 같은데 이런 데 보인다 그러면 예전보다 10년 전보다 지금 인구가 거기 찾아오는 사람 수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10배 이상. 그렇죠? 10배 이상을 늘었기 때문에 여기 가게가 그 숫자만큼 그렇게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가게들 다 늘어요. 아는 사람이 거기서 주점을 하나 하고 있는데 입이 찢어집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10배가 늘었으니까 그럼 거기에 주점이 안 생기고 있냐고. 계속 생겨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입이 찢어진다는 얘기죠. 원래 자기 혼자서 하고 있던 가게를 원래 혼자서 하던 가게들 지금 직원을 3명을 쓴다는겁니다. 요만한 가게인데 그러니까 콜만한 가게. 그래서 혼자서 하고 있던 걸 지금 직원을 3명이 쓴다는 얘기죠. 주방에 따로 있고 홀 직원도 따로 있고 손님이 그만큼 많으니까 이게 시장 자체가 그런 거거든. 이 시장 자체가. 그래서 국내에서도 1조 원짜리 시장에서 7천억 이상을 PPI가 해먹고 있는데 이거 지금 계속 잡아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같은 경우 1% 점유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3%, 5%, 10%, 15%, 20% 이제 20% 넘어가지고 30%를 향해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 되면 더 커지죠. 계속해서 잡아 들어가죠. 전세계 시장 계속해서 잡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수출 이슈만 하더라도 대웅장만 수출해요. 온코닉 테라피도 수출하죠. 그럼 제일 먼저 나온 HK 이노엔은 수출을 안 하겠습니까? 네? 나머지 두 회사들이 뚫지도 못하는 미국에도 지금 들어가서 최근에 나왔던 재료가 그거잖아요. 미국 기대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들겨 맞는 종목이 반드시 섹터별로 하나씩 있다라고 얘기 들었죠. 조선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각 섹터마다 버려지는 종목이 있고
당겨지는 종목이 있고 있는데 여기 이 케이스의 경우는 지금 버려지는 종목이 바로 이 HK 이노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섹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성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 팩스콜러 노래 부르고 있는 거 보면 아지 않습니까? 온코닉 테라피틱스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 아잖아요. 그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이유가 이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큐보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지금 1000억대 상장된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렸을 때 사가지고 찬바람 불 때까지 그냥 묻어버려라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묻어버리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얘도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제약바이오 전반의 흐름에 비한다 그러면 현저히 느리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 지금 4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얼마 올랐냐고 이거 잠방에 한방 FDA 기대가지고 올라온 거 그거 빼고 난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 올라온 거예요 이거. 4월 9일 저점을 해가지고 겨우 46% 올라와 있습니다. 46%. 그 사이에 네임드 기업들 같은 경우 얼마가 올랐냐 이거지. 어영부영 어쨌든 따라가기만 열심히 따라가는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 이런 거 지금 이게 얼마가 올라간 거예요 이거. 형편없는 취급을 받고 있죠. 300%.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이노엔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얘는 돈 버는 제약사죠. 그 온코닉 테라피텍스가 왜 올라갔냐면 돈 버는 제약사로 올라갔잖아요. 돈 버는 이 대표적인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돈 벌어주는 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헛개수 그리고 숙취는 견디셔 이거 이런 거 가지고 기존에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번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음료도 있고 비만도 있고요. 이거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이쪽이 주력이라서 그렇지 음료 있고요. 코스메틱도 있고요. 탈모도 있고 비만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싹 다 무시돼 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이 정도라 그러면요. 이 정도라 그러면 얘는 주도적 위치에서 가는 건 틀렸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쪽에서 치고 들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강력한 모멘텀을 제시하고 있는 온코닉 테라피틱스에 계속 집중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라도 이제 온코닉이 다시 또 고가에서 눌려 들어오는 흐름 보이던다면 그거로 가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 노인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 자, 수급 한번 볼까요? 답답하죠. 한번 패대기는 영원한 패대기. 그래서 내려올 때만 삽니다. 이렇게 밑에서만 사고 그거는 다시 두 패고 밑에서만 사고 다시 조 패고 이걸 계속 반복하라고 했어요.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올 초서부터 작년에 이것도 그 전에 패대기 치다가 커버 시켰던 거고요. 저가에서만. 자, 위치 보시죠. 그 전에도 이렇게 개패대기 쳐가지고 작사를 내놓고 밟아대고 이러고 자빠졌다가 여기 이렇게요. 그냥 밟아서 부셔버렸죠. 이렇게 밟아가지고 부셔버리고 오는 되사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게 작년 여름 깨졌을 때. 자, 보자 이거예요. 깨졌을 때. 그리고 또 들어갔다가 작년 11월 달에 주가 깨졌을 때 이거 다시 패대기 치고요. 연락에 패대 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도 계속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위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쪽으로의 효용성보다는 주가가 깨졌을 때만 노리는 종목이다. 이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전에서 방어형 종목으로 왜? 얘는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돈을 계속 벌고 있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제약바에서 보고 있는 건 위로잖아요. 위로. 근데 이거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위로 가면 두들겨 맞고 밑으로 내려올 때만 기관들이 이렇게 샀다가 두들겨 파버리고 그리고 다시 밑으로 이렇게 똑 떨어지니까 오늘 지금 다시 돼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자체에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암 치료제 3개 그 중에서 가장 큰 시장 3개를 다 합쳐봐야 이 역류성 식도염 질환 치료제 시장 하나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신약이 3개나 나온 거고요. 3개나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저렇게 쭉쭉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라 그러면 이 흐름이 참 묘하게 돼버린 거죠. HK 이노에는 대웅제약의 덜미를 잡히고 대웅제약은 온코닉의 덜미를 잡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가장 강한 그러니까 온코닉 같은 경우는 자큐브 외에 네스파립이 있잖아요. 물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팩스쿨루 외에 나보타 보톡스 제품이 있습니다. 보톡스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사이클 매매로 쳐 올렸다 폈다 올렸다 폈다 올렸다 폈다 이거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그 현재 상황에서는 온코닉 테라피우트 같은 게 이제 시가총액 4천억이에요. 4천억. 자,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더 있죠. 내 스파립 하나만 가치 하나만으로도 그거 올려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정도의 가치라 그러면 자큐브 하나 가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얘 같은 종목은 이제 더 싸긴 합니다만 그래도 얘는 이미 시가총액이 1조가 넘고 얘는 이미 매도로 지금 방향 가닥 자체가 다 잡혀있는 종목이잖아요. 1조 3천억 매도 지금 방향이 다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그쪽으로 그렇게 공략을 하시고 주가가 이제 밀려 떨어져서 밀려 내려오는 쪽이라 그러면 이렇게 깊숙하게 내려오는 쪽이라 그러면 살펴볼 만하다. 그래서 종목을 교체로 해서 다루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 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이런 내용들 제가 다 구분해가지고 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올라가는 쪽의 종목들 추천드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조선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데 그 방향 중에서 그 사이에서도 갈라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오르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르고의 전문가 24명이나 있는 이유는 모두가 다 똑같이 한진중공업만 보고 똑같은 종목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것 같으면 전문가 24명씩이나 있을 필요가 없죠. 뭐하러 24명 있어? 한두 사람이 하면 되지. 그렇죠?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면 저평가라는 쪽에다가 핵심을 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형엠텍하고 오리엔탈에다가 힘을 주었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천재리듬 같은 경우는 1승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에다가 힘을 주었었죠. 쫙 이렇게 서로 다른 가닥으로 해서 주가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르게 조금씩 그 사이클이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올라 들어가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재료 매매하시는 분, 테마 매매하는 분, 세력 매매하는 분 각각 접근법 자체가 달라요. 특기가 다르고 접근법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처럼 이렇게 시가고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각각 다로 재료주 매매하시는 분한테 단타 한 건 잡고 테마주 쪽에서 단타 또 한 건 잡고 세력주에서 또 한 건 잡고 급소 매매로 또 한 건 잡고 이런 거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각 분야 다른 전문가들 그 특기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기하고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특기가 뭔지 이런 거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분류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딱 시켜두게 된다 그러면 장세가 어떤 장세가 되건 독박 쓰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야. 이번 4월달 같은 경우에 시장 깨졌다고 우리가 독박 썼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대선 테마주 저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남들 다 죽는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는 플러스 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에르코스 같은 종목들 연상 들어가 버리고 코나에 완전 미쳐버리고 오히려 박수치고 난리가 났었죠. 작년 11월 달에도 그랬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쭉 썼습니까?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두산 에너빌, BHI, APR, 현대마린엔진 이런 종목들 들어가서 또 따따블 200% 이상 수준이에요. 종목당 다 200% 넘죠. 현대마린도 200%가 넘고요. 현대마린은 거의 300% 가까이 들어갔고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도 200% 넘어 들어갔죠. 저기도 그렇고요. APR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내드리고 밀릴 땐 방어해드리고 올라갈 때는 집중투자 주도주 집중투자해서 올려드리고 돈을 안 벌래 못 벌 수가 없죠. 반토막해져도 플러스가 안 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